아니 됐죠. 좋다요. 저희가 이틀 만에 성공한 임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왔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대짜님은 30대 중반. 네, 중반입니다. 입니다. 나이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결혼한 지 올해 6년 차이고요. 본격적인 임신 준비는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희는 작년부터 엽산은 계속 꾸준히 먹어왔었고 본격적인 건 5월부터 이제 보건소 산정 검사, 다른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타민 D나 오메가3, 이노시톨까지 이렇게 챙겨 먹었었어요. 그리고 시도는 그 다음 달인 6월에 첫 임신 시도를 했는데요. 배택이라고 소변으로 자가 체크를 하는 배란 테스트기가 있는데 그걸로 보통 다들 자연 임신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태기를 이용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생리도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 기질이 조금 있다고 소견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심한 편은 아니고 그런지 저는 배태기가 안 맞았었어요.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뭐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은 이 배태기가 잘 안 맞대요. 그달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 저는 6월에 단 한 번의 시도로 뭔가 성공이 됐을 것 같은 근자감이 있었나 봐요. 기대감이 엄청났어. 엄청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보통 첫 시도에 되는 경우도 있다.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돼서 다들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 달 유독 증상놀이가 심했었어요. 증상놀이가 뭐냐면 뭐 여자분들은 그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임신을 한 것 같은 그 증상을 계속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빼박 임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짜님한테 제가 이거 진짜 임신이야! 계속 그렇게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침부터 막 시도를 한 일주일 후부터인가? 막 몸에서 열감이 막 나고 아침부터 막 몸살기가 있고 맞아. 이거 임신 아니야? 할 정도의 막 그런 몸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입맛도 너무 없어서 음식을 보면 막 역해가지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입덧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임신 증상만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온갖 증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그게 이 몸에서 그걸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내 몸에서 그 증상을 막 느끼는 것처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진짜 임신 때는 제가 증상이 있었나요? 임신 초반에 없는 증상? 몰랐지 나는. 그러니까 오빠는 모를 정도로 증상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6월이 지나가고 제가 이제 다낭성 소견도 있고 뭐 아까 다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배란이를 맞추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빠르게 받고자 해서 난임병원을 예약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도도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병원은 임신 시도를 하고 최후에 가는 곳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린 좀 약간 연봉이 워낙 유난이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뭐였냐면 보통 그냥 산부인과를 가도 돼요. 배란 초음파 보려면. 근데 진짜 전문적이래. 난임병원이 그런 걸 되게 잘 봐요. 배란 그렇겠지? 초음파를 보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뭐 시술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바로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나의 상태도 좀 알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이미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허들이 낮았다 그랬나? 그래서 저는 좀 쉽게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정확한 진단과 판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난임병원을 가는 것도 이용하면 또 저는 좋다. 추천입니다. 근데 내가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을 때 그건 난임병원 가셔야 돼요 했어 나한테. 그래? 왜냐면 저는 배란 유도제라는 약을 먹고 배란 초음파 보고 이런 걸 좀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그럴 거면 난임병원 가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했던 건데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난임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던 추가 검사도 하고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그 여자의 난소에 그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보는 조영술을 했어요. 그게 막혀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난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다행히 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임신 계획이 있다, 아이를 가져야겠다 계획한 사람들은 그냥 나팔관 조영술 필수로 그냥 하는 것도 검사하는 게 괜찮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올해 꼭 가져야겠어. 나는 내년 안엔 꼭 가져야겠어.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난 하라는 거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난 올해 안에 가지서 뱀띠 아이를 가지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렇게 가시죠. 유난을 떨어서 준비를 한 거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까지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배란 초음파를 보고 자연 임신 시도를 하자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첫 시도! 그게 7월이었죠. 선생님이 알려준 날짜가 있습니다. 숙제를 하세요 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 앞뒤로 해서 열심히 숙제를 했어요. 병원을 오라고 한 날 갔더니 이미 배란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죠. 당연히 첫 시도니까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대짜님도 이번에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웬걸. 한 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도 진짜 기적이에요. 산장 검사에서 둘 다 건강하다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팔관 조영수를 한 달에 원래 좀 임신 확률이 좀 높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게 깨끗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자가 가는 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 와중에 착상과 임신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꾸준히 챙겨 먹었던 게 있었는데요. 약콩두유, 추어탕을 연달아 먹었었고 그리고 보양식이나 단백질, 고기 같은 것들을 좀 잘 챙겨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큰 건 제가 봤을 땐 운동이에요, 운동. 저는 헬스를 했는데요.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하면서 꾸준히 뭐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했었으니까 그게 아마 저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의 임신 시도 썰이었고요. 임신 극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저희의 그 느낀 점들을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증상 공유. 일단 임신한 달은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요. 오히려 PMS, 생리전 증후군도 그 전달이나 그 전전달보다 심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배란 초음파를 본 배란일 기준으로 11일, 12일차에 처음 매직 아이를 보았고요. 매지가 뭐야? 2줄. 엄청 희미한 2줄. 그때 대짜님 없었죠. 그때 주변에 극초기 증상이 뭐였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매직 아이를 보기 하루 전날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리통처럼 배가 계속 싸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생리하기 한 4일 전이니까 아 이거 좀 생리하려나 보다. 원래 생리하기 하루, 근데 저는 원래 하루 이틀 전에 배가 아프거든요. 좀 일찍 아프긴 하네. 근데 지난달에 세게 증상놀이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생리통이다. 이건 착상통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고 생리통 좀 아팠던 날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 오늘 조금 음식이 안 받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을 거야. 일주일 전부터 배가 엄청 아랫배가 엄청 빵빵했어요. 맞아. 내가 그 얘기 했지? 그거 기억나. 기억나지? 여보 나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해? 했더니 여보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해? 똥 못 싸서 그런데 가스가 찼다고 내가 했지. 이제 그럴 정도로 아랫배가 엄청 빵빵했거든요. 맞아.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생리하기 원래 뭐 일주일 전부터 빠르면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2-3일 전부터 빵빵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원래 일주일 전부터 빵빵하진 않아요. 한 2-3일 전부터 빵빵한데 이상하게 그달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임신인가? 생각하긴 했는데 그때도 속지 않으리라. 보통 콕콕 찌르는 뭐 착상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면 이게 착상통인가 할 정도의 콕콕콕콕 거림은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나갈 정도였던 것 같고 신기한 거는 매직아이 하루 전날 그날 생리통처럼 싸하게 아팠던 그날 냉이라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데 레몬 색깔의 분비물을 봤어요. 근데 이것도 임신 증상 중에 하나라고 내가 봤거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평소에 그런 색깔을 잘 못 봤었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죠. 그래서 다음날에 내가 해본 거야. 근데 그날 휴가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본 거기도 해. 그 날부터 또 증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뭐 먹자마자 체기가 있었고 다음 날부터 입맛도 없고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원래 좋아했던 음식들이 다 별로 맛없게 느껴졌어. 난 몰랐어. 오빠 그때 몰랐어. 전 말 안 했었죠. 4주차 증상은
생리통처럼 배가 좀 계속 아팠고 땡기는 느낌이 있었고 평소보다 목이 엄청 말라서 물을 되게 자주 마셨고요. 그리고 먹고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되게 허기가 금방 지는 느낌? 이때 신기하게도 불면증처럼 밤에 자다가 한번 깨면 화장실 간다고 깨면 그때부터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아마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민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주차. 이때도 똑같이 생리통처럼 계속 아프고 이게 자궁이 커지는 신호래요. 그리고 가슴이 커졌어요. 이때도 입맛은 계속 없는 수준? 그리고 빈속이 조금 울렁거리고 제가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가 아예 안 먹고 싶고 탄수화물만 그렇게 땡겼어요. 맞아. 그리고 6주차 역시나 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근데 저는 입덧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진짜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걸려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계속 열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타이레놀밖에 처방을 못 해준다.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좀 내렸다가 근데 또 약균 떨어지면 금방 또 38도까지 막 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2주 그랬어, 2주. 네. 7주차에는 땡기는 음식들이 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뭐 감자튀김이라던가 이상하게 패스트푸드 그런 거 먹고 맞아. 싶었고 그리고 오렌지 주스 막 이런 거 땡겼고 그나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빈속이 좀 울렁거리고 속이 안 좋은데 그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서 11주차는 별 변동이 없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엄청 졸렸어요, 낮에.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내가 계속 자지 않았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계속 피곤해. 계속 잠을 엄청 많이 자야 된다. 엄청 많이 자요. 근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 엄청 자주 가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다 보니까 오줌보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12주차 대망의 지금 입덧이 조금 심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심한 건 아니고 남들이 느끼는 입덧이 이런 건가? 싶은 정도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자극적이고 얼큰한 것만 땡기고요. 그렇다고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체더처럼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체하는 느낌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뭔가를 먹어야 하는 그래서 딱 먹을 때만 괜찮아요. 이 먹는 도중만. 그리고 채취덧도 있긴 해요. 대짜님의 숨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좀 짜증나요. 진짜 대포가 된 느낌이에요. 진짜 저 멀리서 뭔가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요. 안 좋은 냄새는 바로 맡아요. 안 좋은 냄새면 바로 맡아. 아니 좋은 냄새도 없지.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 잘 맡아. 바로 맡아. 오늘 누가 뭐 먹나? 이러면서 변비, 똥처럼 철분제를 곧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이나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났고요. 앞으로 임신 그 브이로그로 또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